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제입니다. 자, 오늘은 3월 두 번째 지역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까마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까마이로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익숙한 지역부터 전부 하고 나서 좀 안 익숙한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까마이는 좀 특수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알고 다른 지역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에까마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에어비앤비 비롯한 시리즈물은 5월달까지 제가 틈틈이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통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통로부터 보느냐? 여러분들이 에까마이를 하면 마치 통로하고 같이 붙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많이 다르고요. 부동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우선 통로역 쪽을 보시면 통로역과 수쿰빗 로드 붙여서 콘도들이 주르륵 있죠. 이쪽도 콘도들이 주르륵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까마이를 딱 보시면요. 에까마이 역 쪽으로 딱 보시면 콘도가 딱 보기에도 거의 없어 보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쪽에 북쪽을 보시면 여기가 와시죠. 그러니까 절입니다. 절이 큰 게 있고요. 그 옆으로 수쿰빗 종합병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건물 짓고 있죠. 여기 예전에는 뭐 커피도 팔고 음식점도 팔고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거 싹 밀고 요 건물을 지었는데 딱 요 위치를 빼고는 건물이 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죠. 자, 요런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게 메이저 영화관이고요. 그 옆에 붙은 상가입니다. 여기 뭐 아이스 링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보시면 콘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형태가 아예 안 나오죠. 그럼 요거 다 부셔가지고 지으면 요게 오히려 형태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너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동부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촌부리를 가거나 파타야를 가거나 또 꼬창 여러분들 가실 때 여기서 버스 타고 가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는 태국을 넘어서 예를 들면 라오스 비엔찌앙까지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물론 비엔찌앙까지 여기서 버스 타고 가실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사이언스 센터 포 에듀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유네스코도 있고 다 여기가 관공서 국가 땅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콘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떠냐? 지금 에까마이 게이트웨이 있죠. 여기 바로 옆에가 뭐냐 하면 세인트 앤드류스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콘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여기 지금 골프 연습장 딱 넘어가면 여기는 프라카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역 주변으로 콘도를 지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누사실이 콘도라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아래쪽이 주상 복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밑에는 전부 다 병원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관리 체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후화가 굉장히 심해서 연식보다도 훨씬 더 낡아 보이는 콘도가 됩니다.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리듬 수쿰빗 42도 있는데 이쪽으로도 콘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 옆쪽으로 보셔도 더 로프트 하나 있고요. 이것도 연식이 꽤 돼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좀 보더라도 오래돼 보이죠. 이게 라이프 콘도인데 이것도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까마이 역과 수쿰빗 로드 쪽에 붙어서 지금 건설되는 콘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콘도 짓고 있죠. 이게 멀버리 그로브라고 MQDC에서 짓는 콘도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판매를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가격이 통로 중심부에 있는 콘도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노블 콘도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훨씬 비쌉니다. 그럼 위치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NQDC의 요 멀버리 그루브 수쿰빗은 완성이 돼도 판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복권 판매점 있죠. 요거 원래 예전에
콘도 쇼룸이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요 지금 흉물처럼 지방공사 해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판매를 할 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여기는 지금 프라카 농협에 붙어 있죠. 그런데도 가격이 무지 비싸서 좌초된 겁니다. 근데 이거 팔아먹은 한국 사람이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당시에 요거 사신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좌초가 되느냐? 이 가격이 앞에 굉장히 비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콘도는 프로젝트형 기획 상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설사가 유명한 건설사가 아니고요. 시행을 해서 그냥 프로젝트형으로 이름 넣어서 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조금만 안 되면 당연히 땅값 대출받아 샀을 테니까 쉽게 자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적인 문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가 어디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에까마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에까마이 콘도가 되겠습니까? 통로하고 다르게 이 에까마이 로드, 수쿰비 63 로드 안쪽으로만 에까마이 콘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통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범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은 통로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적으로 통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부동산적 가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까마이의 한계는 어디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통로로 연결되는 도로 있죠. 이게 에까마이 5입니다. 요 동키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에까마이 10이죠. 요거는 프라카농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요 아래쪽으로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최대한 넓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 XT 에까마이 있죠. 요 XT 에까마이에서 요 아래쪽으로 콘도가 생기면 가격만 괜찮다,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투자할 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공터가 있고 이쪽도 공터가 있고 공터들이 꽤 있어서 그런 면에서 향후에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XT 에까마이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구성부터 굉장히 잘못된 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외해 버린다라고 하면, 현재는 요 에까마이 5 아래쪽으로 분양이 되면 그 콘도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콘도라고 하면 투자를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 십자로에서 아래쪽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북쪽에 발전도가 이 통로보다도 훨씬 떨어지겠죠. 에까마이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래서 통로도 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는 통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관계가 없는 이유가 있죠. 이쪽은 역하고도 굉장히 멀죠. 전철역하고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당연히 대중교통적으로 역 쪽에 빨리 갈 수 있느냐, 늦게 갈 수 있느냐는 큰 차이가 아니더라도 그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면 큰 차이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콘도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지금 통로는 보시면 여기서 끊겨 있죠. 다 끊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아속 몬트리 로드 쪽으로 해가지고 이 페차불 역 쪽으로 가야 십자로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왕통랑으로 해서 라프라오로 가는 길목이 되고요. 이쪽으로 가면 파타나칸으로 해서 수원루엉 쪽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됩니다. 당연히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4차선입니다. 자, 에까마이 로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차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통로 로드는 6차선이죠. 차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4차선이면 하루 종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까마이 최고의 단점은 하루 종일 차가 엄청나게 막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
예를 하나 들어서 C의 까마이에 콘도를 사게 되면 얼마나 불편한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기 한 바퀴 돌아야 돼요. C의 까마이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내려와서요. 여기를 타고 쭉 내려가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 신호등도 없어요. 여기서 차 막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 위쪽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적으로도 여기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 보고 계속 접근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전부 꼼꼼히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C의 까마의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클럽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클럽 다니는 아가씨들이 많이 삽니다. 헬스클럽 올라가면요, 낮 시간에 이쁜 여자들 많이 볼 수 있는 거, 그거 빼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지하게 싼 거예요. 아, 여기 애까마이구나. 그거는요, 통로 아닌 통로 콘도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지역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에까마이 12에서 보시면 여기 콘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콘도들이 꽤 있죠. 자, 여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요 메인 도로에서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핸들이 반대로 있기 때문에 우회전으로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와야 되느냐? 밑에 쪽으로 올라오면 여기 에까마이 10에서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올 때는 당연히 통로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게 좋겠고요. 이쪽으로 올 때는 프라카농 쪽에서 올라가서 이쪽으로 빠지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간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어 시간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적으로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치가 요 아래쪽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인 로드, 그러니까 에까마이 5에서 요 아래쪽으로 메인 로드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콘도가 생기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별로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지역에서는 이름 없는 회사에 콘도를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프라카농 쪽에서도 좌초된 거 보여드렸지만, 이쪽에 보시면 에까마이 픽시 옆에 여기 예전 오랫동안 쇼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부쉈고요. 여기는 콘도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앞에 보시면 땅 판다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셔벤 옆에 지금 임프레션, 요것도 망했죠. 허가가 안 나는 콘도입니다. 지금 허가가 나서 공사 중인 게 지금 요게 SCS의 콘도고요. 제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건너편에 요 안쪽으로 지금 콘도를 지으려고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이것도 가격이 나오는 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콘도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XT 에까마이 아래쪽으로 해서 요 역까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 에까마이하고 통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까마이하고 통로는 같은 세트로 보시면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적으로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생활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안경 사실 때 어디를 가야 될까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안경 테가 부서지는 바람에 그 안경 테만 사러 포춘타운에 가서 안경테를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 1층에 가면 안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가서 안경을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였는데 한 5,000바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국에서는 공산품 비싸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게 바가지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도 안경이 이상이 있으면 여기 가시면 됩니다. 지점도 많고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운데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통로에
막시에 통로 지점을 갑니다만 여기 동키몰에도 있고요. 곳곳에 있습니다. 요 아운데에 가시면 3,000바 정도로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처럼 안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다 해서 시력 측정 다 하고 기계로 눈 다 보고 안경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샀다가 한번 떨어뜨려서 안경테를 부서뜨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테를 다시 사러 갔더니 여기에서 50% 할인해 가지고 해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가 다른 지점도 가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특히 여기 막시의 지점이 조금 더 저는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정보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화제시였습니다.